있는데요. 강화도에 가서 우리 아이들의 요즘 예기치 않은 긴 방학과 또 학원도 많이 쉬고 있어서 갑갑해 하잖아요. 좀 더 콧바람을 쐬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코로나를 살짝 비껴갈 수 있는 야외로 한번 잡아봤어요. 강화도는 지붕이 없는 박물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개항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또 사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유적지가 있었고, 그래서 가서 볼거리들이 진짜 많아요. 역사 박물관부터 시작해서 또 고인돌, 전등사, 만이산 참성단, 그리고 또 철종 임금님이 유년 시절을 보냈던 용후궁, 그리고 또 개항기 때에 선교사들이 와서 그 한옥으로 지은 성당, 이런 것들을 직접 볼 수 있는데, 장점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다 근거리에 오밀조밀 붙어 있기 때문에 가면은 하루 코스로 잡아서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시기 전에, 출발 전에 제가 아이들이 책을 한 권 읽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가지고 보는 것도 좋지만 내가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보고 듣고, 그리고 또 그 전설 이야기나 유래 이야기나 또 그림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그리고 가면은 더 관심 있고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이 강화도, 이 책입니다. 자, 이 책은 뭐 두께도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부담 없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책이 좋은 게 이야기가 아이가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내용이 나와 있고, 사진과 그 다음에 또 여기 여러 가지 퀴즈, 이런 것도 같이 나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먼저 이렇게 앞에를 보면은 지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아이가 기억에 남는 곳, 예를 들면 전등사 가고 싶어요, 고인돌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이랑 같이 코스 정하기를 먼저 지도를 보면서 의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위에는 고인돌, 그 다음에 이 해안을 따고 쭉 그 진과 보가 설치되어 있어서, 네, 이거는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코스 정하기 나름인데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일 이 강화대교로 건너서 들어가면은 고인돌이 있어요. 네, 고인돌이 있고, 고인돌 바로 길 건너에 역사 박물관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고인돌 부근에 또 뭐가 있냐면 고려 궁지, 고려 시대에 몽고의 침입으로 수도를 한번 강화도로 옮기죠. 그래서 그 강화도 궁지, 왜 궁지라고 하냐면 궁궐이 아직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그 당시에 네, 자, 그건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바로 궁지 밑으로 철종 임금님이 유년 시절에 살았던 곳, 철종 잠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조선 그 개항기 때 선교사들이 와서 성당을 지었어요. 근데 그 성당, 이색적인 성당도 바로 그 앞에 있어서 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어요. 이 지도를 보면서 아이들과 같이 코스 정하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뒤로 넘기면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 말기까지에 대한 내용들이 시대별로 나와 있어요, 이 책이. 그리고 여기 이렇게 고인돌이죠. 고인돌이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물론 또 책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 아이가 보면은 이해하기 쉽고 읽기 쉽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고인돌 종류가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북방식인지 남방식인지 이런 것들을 읽고 나면 또 아이들 퀴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또 퀴즈, 뒤로 넘어가면 퀴즈가 나와요. 이렇게 고인돌을 만들어 보아요. 뭐 이래서 고인돌 만드는 순서, 그 다음에 또 고인돌의 생김새를 살펴보아요. 그래서 네, 이게 어떤 고인돌인지, 네, 남방식인지 북방식인지 이런 거 이렇게 써보는 것도 있어요. 자, 이게 시대별로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또 단군 왕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단군 원검 이야기, 그래서 만이산 참성대 이야기, 그 다음에 또 그 정족산에 단군의 세 아들이 성을 쌓았다는 삼랑성 이야기도 나와요. 네. 그리고 삼국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면 삼국시대 소수리 망때 지었다는 전등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등사 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렇게 은행나무 이야기인데요. 네, 전등사 은행나무 전설, 이런 거는 부모님이 읽고 아이들 재울 때 이 전설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전등사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나녀상 이야기가 있어요. 나녀상 이야기는 여기 이렇게 보면은, 네, 이게 나녀상인데요. 이게 세 가지가 절 지붕 귀퉁이에 있어요. 그런데 모습이, 자세가 다 달라요. 요 나녀상에 대한 또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이것도 함께 읽으면 이 전등사에 대해서 400살이나 됐다는 은행나무도 보고 싶을 것 같고요. 또 이 전등사에 가서 이 나녀상 찾아보기 보물찾기처럼 재밌어요, 아이들. 네. 자, 이 책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뒤로 넘어가면은 또 조선 말기 1866년부터 병인양요, 신미양요가 일어나는데, 또 그때 우리나라에 또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대포에 맞아서, 그 소나무가 대포에 맞아서 대포 자국 있는 거, 또 성곽이 대포 맞아가지고 흠이 있는 거, 이런 것도 같이 찾아보고 관찰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책에서 한번 찾아보고 이 책에 그 설명을 통해서 한번 보고 그리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붕이 없는 박물관, 그리고 또 역사가 살아 숨쉬는 보물섬이라고 하죠. 강화도에 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선사시대, 청토기 시대의 고인돌입니다. 그래서 고인돌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고인돌은 뱀돌에서 또 많이 의뢰가 되어서 고인돌이 되었죠. 우리나라에는 고인돌이 엄청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고인돌이 되게 많지만 그 중에 약 40%가 우리나라에 있는 고인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곳만 3곳이 있죠. 그래서 고창, 화순, 그리고 강화도입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있는 이 고인돌은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해서 2개의 괴물 놓고 지붕 덮개돌을 올렸는데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것을 그림으로, 책으로 본다면 아이들이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텐데, 이렇게 직접 아이들과 와서 보면, 작은 아이들의 눈으로 보면 엄청 크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엄청 신기하겠죠? 네. 자, 이 고인돌은 이 강화도에만 150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고인돌 옆으로 또 이렇게 넓게 잔디밭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탁 트인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고인돌도 볼 수 있고, 저기 정면으로 보면은 움집이 보이시나요? 네. 자, 움집이 보이실 겁니다. 네, 움집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예전에는 집을 저렇게 짓고 우물 파서 저런 집을 짓고 살았다는구나 라는 것도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여기에서 선사시대부터 이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돌을 갈아서 도구로 사용하거나, 또 그 먹다 남은 음식들을 넣어두는 빗살무늬 토기, 민무늬 토기, 이런 것들이 강화도에서도 많이 출토가 됐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여기 정면에 건물 보이시죠? 네, 바로 이 앞에 있는데 여기 역사박물관입니다. 강화역사박물관인데 여기에서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르는 여러 가지 역사를 시대별로 다양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지금은 물론 2월 22일부터 코로나로 휴관 중이지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잠잠해지면 아이들 손잡고 한번 나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고려 궁궐터예요. 고려 궁궐? 네, 몽고의 침략으로 고려가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을 옮기는데 너무나 그 시기적으로 촉박하니까 그때 무신 정권의 최우가
나라가 지금 긴급하니 게으르지 않게 빨리 짓기를 원해요. 그래서 2년 만에 짓는데 14개의 작은 건물들을 짓는데 2년이 걸렸어요. 그럼 이 안에 14개의 건물들이 있겠다, 그쵸? 자, 그런데 여기 길을 보니까 지금 계단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오죠? 고려 궁궐은 정문 이름이 승평문이에요. 이 승평문에 길이 세 개가 있는 것은 하나는 왕이 다니는 길, 양쪽으로는 문신과 무신이 올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럼 한번 안에 들어가 볼까요? 14개의 작은 건물들이 있는지 한번 보러 갈게요. 계단을 올라와서 이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봤어요. 계단 위에서 광화 시내가 하늘에 다 내려다 보이네요. 아래에 백성들이 볼 때 궁궐을 보면은 우러를 수 있는 마음이 저절로 생길 것 같아요. 아마 이게 권력의 상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러면 이 승평문 안으로 들어가면 그 고려의 궁궐 건물 14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39년 동안 이곳이 바로 그 고려의 궁궐로 있었던 곳인데, 되게 휑하죠? 왜 그럴까요? 네. 고려의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우리가 원나라의 몽고에 항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건물들을 그 몽고의 오고타이, 쿠빌라이죠. 쿠빌라이의 그 명령에 따라서 건물들 벽돌 한 장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태워버려라. 그래서 모두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이 건물들은 조선시대에 다시 세워진 건물들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한 5분 정도 걸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또 누가 있냐면 용흥궁, 철종이죠. 철종이 살던 집이에요. 왕이 살던 그 왕이 되기 전에 살던 집을 잠저라고 부르는데, 용흥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성당이 있어요. 네, 거기를 한번 가볼게요. 고려 궁궐터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 내려왔어요. 여기 용흥궁이네요. 네, 철종 임금이 어린 시절 자라던 곳입니다. 네, 사도세자의 그 아들 은원군의 손자가 바로 철종인데요. 여기서 자랄 때에는 본인이 왕족임을 숨기고 이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이름은 원범. 나중에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름을 한 글자로 바꾸죠. 이변으로. 자, 그래서 와서 철종 임금님이 자랐을 때 살았던 곳이야 하고 아이들이랑 같이 이것을 한번 걸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 말기에 선교하러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 위에는 이제 그 성당이 있어요. 그런데 성당이 참 재밌어요.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곳은 성공회 광화성당입니다. 네, 자, 성당인데 한번 분위기를 볼게요. 저는 처음에 답사를 여기로 와서 보면서 정말 성당이 맞나? 했던 적도 있었어요. 처음 와서 봤을 때. 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성당이지만 성당이 아니라 이렇게 절에서나 볼 법한 단청이 있어요. 네, 아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불교의 나라였던 조선시대에 어떤 그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건물을 이렇게 짓지 않았나 싶어요. 서민들에게 익숙하고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렇지만 여기는 성당입니다. 네, 덕진진인데 덕진진 이 길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큰 대포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특히 남자아이들이 오면 되게 신기해하고 좋아해요. 덕진진은 여기 강화도에 12개 12보가 있는데 조선시대에 군사위성 도시로 만들면서 진과 보를 설치를 했어요. 이 덕진진은 특히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은 그 병인 양요 때에 프랑스군이 이쪽에 점령을 했어요. 강화도를. 이때 양원수 장군이 600여 명의 포수들과 함께 이 덕진진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그 프랑스군과 싸웠던 그런 곳인데 이쪽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네. 자, 덕진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지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초지진인데요. 초지진 정문이 아니고 그 뒤쪽으로 올라오면은 초지진 소나무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앞에 바다가 보이는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1866년에 평양으로 미국 배가 들어와요.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시민들하고 옥신각신 싸우다가 평양 시민들이 그 제너럴 셔먼호를 불에 태워버려요. 5년 뒤에 이것을 그냥 두지 못하겠죠, 미국에서. 그래서 배에 군함 7척으로 이 강화도 앞바다에 와요. 그리고 2시간 동안 이 초지진에서 대포를 막 쏘아댑니다. 그때 이 초지진의 이 벽돌이 그 대포를 맞아서 대포 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소나무도 맞았는데 그 흔적을 보면 아이들이 되게 신기해하고 재밌어해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 소나무는 400살 된 나무인데 여기 이렇게 하얀 선으로 보이시죠? 네, 이게 그때 맞았던 대포 자국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자, 이 강화도가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의 침략, 여기도 있네요. 그쵸? 하얀 성에 보면은 하얀 동그랗게 선으로 해놨죠. 네, 거기에 대포 자국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강화도에 살던 그 백성들이 외세의 침략에 굉장히 고달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성공의 성당이 보이실 거예요. 그 앞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이게 주차장이었는데 공원으로 다시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연못도 있고 공연도 볼 수 있는 아이들의 그 쉼터를 만들 모양이에요. 8월 28일까지 공사가 끝난다고 하니까 9월 달에 같이 함께 이 공원까지 즐기실 계획이시면 9월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자전거 투어가 있습니다. 자전거 투어를 전화로 예약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그림 보이시죠? 강화 이야기 투어라고 있는데 여기 오셔서 접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금이나 또 시간이나 코스 이런 거는 제가 표로 자세하게 설명하며 올려놓을게요.